네, 스타일리스트 윤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여름 유행하는 헤어 트렌드랑 그를 위해 살롱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아모스에서 새로 나온 컬러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탈색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아모스에서도 새로운 컬러가 출시됐어요. 바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컬러인데 바로 프렌치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프렌치 베이지 컬러는 라벤더 컬러가 더해진 한색 베이지 컬러여서 노란 베이스를 중화시켜주기 딱 좋은 컬러더라고요. 요즘 베이지를 베이스로 원하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탈색을 하고 베이지 컬러를 연출하면 약간 녹기가 도는 경우가 많아서 좀 당황스럽고 탁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염색약이라고 생각해요. 네, 7레벨이랑 11레벨이랑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어요. 옆에 보이시죠?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두 가지 컬러로 여러 가지로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킥본도 이렇게 뚜껑 있고 이렇게 눌러서 저는 이제 모발 양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올라오죠. 염색약에 넣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모델분 모발 상태를 한번 볼게요. 모델분 모발에 얼룩 없이 이렇게 많이 잘 빼놨어요. 보이시나요? 모발 진단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오셨을 때 뭐 신생모 있었고 뭐 셀프 염색도 하셨었고 옴브레도 하셨었고 되게 다양한 컬러였어요. 우리 힘들게 빼지 않았어요, 여러분. 탈색 한 번 진행했고 얼룩 잡는 진행 딱 한 번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14레벨 정도의 얼룩 없이 이 정도 빼놨었거든요. 베이지 컬러 염색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베이스인 것 같아요. 무조건 균일한 이런 얼룩이 없는 베이스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컬러가 제가 말했듯이 보랏빛이 들어간 베이스의 베이지라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게 노란빛을 진짜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랏빛이 처음에 많이 돌 수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운 염색약일 수도 있는데 그 보랏빛이 중화되면서 빠지면서 노란빛을 엄청 잘 잡아주더라고요. 보랏빛이 도는 게 너무 이제 초반부터 싫으시다 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시면은 일단 원하시는 레벨의 베이스를 먼저 상담을 충분히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엔 보랏빛이 많이 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퇴색되면서 중화되면서 그것이 노란기를 잡아주고 은은한 베이스를 베이지로 잡아줄 거예요 하는 상담이 되면은 고객님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겠죠? 진짜 이거는 14레벨, 3레벨, 14레벨까지가 해놨거든요. 이게 말했다시피 베이스가 보라색이 많이 돌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높은 레벨에서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랏빛이 좀 많이 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베이지 컬러를 선정하실 때 어느 정도 레벨에서 들어갈지를 잘 정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게 장점인 게 뭐냐면 이 정도 레벨에서도 되게 부드러운 베이지 컬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은 탈색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정도를 원하시는 베이지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10레벨에서 90레벨 정도에서 하시면 무난한 베이지 컬러가 되실 수 있고 약간 뭐 바캉스 룩이나 페스티벌 썸머 이런 거 하시고 싶을 때는 14레벨 이 정도 컬러에서 들어가시면은 적당히 밝으면서 살짝 튈 수 있는 약간 나만의 컬러 그런 베이지 컬러를 이 정도에서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염색약 이거 연모대도 너무 잘 발리죠. 킥본드를 바르면은 진짜 부드럽게 잘 발려요. 네, 그리고 이게 두 가지 레벨이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붉은기가 도시는 분에게도 한번 해봤고 백모 레벨에도 한번 해봤고 이렇게 지금 14레벨에도 한번 해봤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모발에게나 잘 잡히면서 어우러지는 컬러인 것 같아요. 백모에게는 약간 특별한 컬러의 염색이 되는 것도 같고 이렇게 14레벨의 고객님에게는 페스티벌한 그런 곳에 참석할 수 있는 특별한 염색약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두운 레벨에서는 붉은기를 잘 잡아주면서 약간 어두운 톤의 무난하면서도 베이지한 컬러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탈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11레벨이 사실 낮은 레벨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11레벨이 꽤 높은 레벨인데 그 부분이 얼룩이 적고 염색약이 먹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만 영양, PPT, 프로틴 같은 거를 충분히 먹히고 따뜻한 바람으로 충분히 말리시고 건조시키고 그 모발을 좀 딱딱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부분에 다시 연모제를 한번 발라보세요. 그 부분에는 분명히 탈색을 바로 하고 바로 입히셨거나 너무 안에 뭔가 없어서 먹지 않았을 거예요.
네, 탈색 작업은 항상 어렵고 두려운 작업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탈색을 예상치 못하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탈색을 진행해야 할 때 이제 얼룩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을 때 염색과 탈색의 정답은 없지만 제가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9%. 자, 버진 헤어고, 자, 여기 딱 봐도 육안으로 얼룩이 있어요. 이 중간은 셀프 염색에서 하셨다고 해요. 집에서 셀프 염색으로 하셨고, 위에는 아래는 옴브레에서 약간 녹기가 살짝 보이죠? 자, 요거를 1차 탈색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얼룩이 심하게 있었어요. 제가 제일 탈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차 탈색을 할 때 처음에 한 번에 많이 최대한 높은 레벨로 그 탈색을 손상 없이 한 번에 제일 많이 빼자는 게 저의 그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머리더라도 저는 산화제 볼륨을 각자 다르게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버진이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어두운 머리랑 조금 더 밝고 이렇게 얼룩이 진 머리랑 염색약 여기 위에서 많이 바르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손상이 더 심해져서 끊어질 위험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위에는 버진에 9%로 진행합니다. 자, 두피는 먼저 떼고요. 젖은 머리에서 탈색을 진행하셨다면은 물이 떨어지면은 그 얼룩이 진 상태였다면 그 사이 경계에 프로틴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머리가 이제 산화되기 시작했다면은 수건을 대시고 좀 닦아내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산화제 볼륨을 다르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닦아내시거나 헹구시는 게 맞는 거고, 버진이었다면은 그걸 닦아내거나.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위에는 이렇게 9%로 도포를 하고요. 이렇게 중간에 다른 베이스잖아요. 이 부분에는 저는 9%에서 6%를 조금 더 섞어서 7.5% 볼륨으로 조금 더 다시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뻑뻑한 경우 이렇게 경계가 또 얼룩이 질 수 있어요. 두 번째 할 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시카프로틴 이런 것들을 경계에 손상되지 않게 뿌려줍니다. 자, 6%를 조금 더 타가지고요. 다르게 발라줘요. 호일로 덮는 이유는 열 전도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시는 거겠죠? 네, 열 전도율을 높이면 당연히 빨리 나오겠죠? 호일링을 하는 이유는 약간 이 공기의 접촉을 좀 덜하게 해서 열 전도율을 좀 더 높이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버진 헤어 염색 뺄 때는 호일해서 열 처리 기구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탈색이 이미 많이 돼 있는 모발에서는 호일링을 하고 저는 미스트를 쏩니다. 수분 공급을 위해서 저는 미스트 사용해요. 그리고 밑에 옴브레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열처리나 미스트 같은 거 뿌리면서 자연스럽게 염색약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프로틴 같은 거 뿌려놓고 위에 있는 염색약으로 그냥 단독 6% 같은 걸로 그냥 빗질만으로 내려줍니다. 어차피 저는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닦아낼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바르지 않아도 이 얼룩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냥 내려요. 이렇게 미스트랑 열처리 같은 거 이용할 거니까 그냥 살짝 내려오게끔 그렇게 바르지 않아요. 위에 버진 헤어는 9%, 어두운 부분은 9% 진행하였고요. 얼룩 부분 9%에 6% 조금 더 섞어서 7.5%겠죠? 9%는 1대3 비율로 탔습니다. 자, 근데 저는 항상 이 경계선에 수분을 항상 공급해 줍니다. 왜냐면 이 경계선에 약이 뭉쳐서 맥시멈 시간 30분 이상 되면 그 산화작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기화현상이 일어난다 하면은 이런 이 아모스 루미네이터 파워버퍼 있잖아요. 이거 사용하면 더 이상 이 작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런 걸로 다 더 이상 여기가 뭐 끊어질 것 같다 이러면 이런 루미너프 같은 걸로 작용해가지고 작용을 멈추게 하고, 아니면 그런 거를 바로 닦아내는 거죠. 이런 거나 과할 수 있지만 프로틴 같은 걸로 살짝 다 닦아냅니다. 샴푸실로 가지 않고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끝머리 같은 이렇게 위험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버퍼로 작용을 멈춰줘요. 한 번에 얼룩을 요만큼 잡았습니다. 이렇게 셀프 염색하는 데만 됐어요. 그럼 이제 산화제 볼륨을 조금 다르게 하고 비율도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1대3으로 했다면 이제 약간 묽은 비율 6% 정도로 하여가지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수분이나 프로틴을 같이 갖고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건조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 모발이 너무 손상됐을 때에는 프로틴을 충분히 하고 좀 건조를 시켜주세요. 그 건조를 시키는 이유는 PPT 뿌리고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시켜서 거기 모발을 단단하게 만들어라는 의미로 하는 거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계속 덧바를 거기 때문에 심각한 건조라기보다는 그냥 영양 공급을 좀 더 잘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데도 이제 얼룩을 잡기 위해서 여기 버진에어보다는 여기 6%로만 얼룩을 빼볼게요. 자, 이렇게 얼룩 잡아줄게요. 얼룩만 잡아줄 거예요. 버진에어랑 끝에는 연결만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헹궈내고 닦아내고를 반복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스트를 계속 뿌리고 있는 가정하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수분 공급이 잘 되면 손상이 많이 안 돼. 그렇게 PPT를 뿌리는 의미도 굉장히 있어지고요. 이렇게 보면은 밑에 애매하게 얼룩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pH 말고 프로틴 같은 거 살짝 뿌려서 그냥 가볍게 빗질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탈색약이랑 밑에 탈색약이랑 보시면은 양이 조금 달라요. 같은 산화제 볼륨이지만 프로틴을 뿌림으로써 미스트가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산화제 볼륨이 다르고 미스트를 하고, 근데 이런 데가 이제 기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런 파워 버퍼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베이스를 깨끗하게 빼고 나면은 고객님들이 원하는 어떤 컬러든 자신 있게 추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멜팅 오렌지 룩부터 먼저 보실까요? 이제 요런 컬러에는 뭔가 히피한 스타일링이 너무 잘 어울렸던 컬러고 더워 보이지도 않으면서 빈티지 룩에 잘 어울렸던 컬러인 것 같아요. 요 이제 염색약 비율은 트루싱크에서 11.34에 톤 프라이머로 조절을 했어요. 아모스 톤 프라이머가 진짜 좋은 게 이 발색을 잘 실현시키기도 하면서 이런 빈티지함도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컬러더라고요. 이거 30분 방치했고 다음 아이스크림 핑크 보여드릴까요? 이 핑크 컬러는 이렇게 레시피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해요. 프리즘 믹스 핑크라고 믹스 컬러 핑크를 1. 리페어 시카 루미 트리트먼트 8. 1대8 비율로 했어요. 염색약이 1이고 트리트먼트 비율이 8이에요, 여러분. 트리트먼트랑 염색약이랑 섞어서 바른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백모 베이스가 아니라 약간 노란빛이 있는 그런 베이스라면 핑크의 그런 농도를 잘 조절하시면은 파스텔이나 웜한 계열 그런 거 잘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코튼 캔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프리즘 믹스에 퍼플 컬러가 없어요. 컬러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민트 컬러랑 레드를 혼합했어요. 8대2 비율로 섞으니까 이것도 쨍한 보라가 아니라 파스텔한 보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레인보우 같은 컬러를 내고 싶으실 때는 여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뭐 스타일링도 그렇고 뭐든 그렇고 이 네이프에 내려오는 머리가 제일 예쁘고 이상적이고 파스텔한 레인보우 컬러가 나와야지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컬러에 있어서 뭐 핑크나 뭐 민트나 이런 주황색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이제 주황색이랑 노란색, 뭐 핑크랑 하늘색 이런 식으로 잘 어우러지게 작업했는데, 그리고 너무 난잡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위에 한 섹션 똑같은 섹션은 쉬었어요. 두 섹션 다 컬러링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남겨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탑부터는 그 밑에는 약간 프리즘 컬러로 했지만 위에는 조금 더 연하게 했어요. 코튼 캔디 컬러 보시면은 너무 다 컬러가 막 네온 컬러가 나오지 않게 솜사탕 컬러 같이 하려면 위에는 트리트먼트 비율을 좀 더 높게 했어요. 밑에 컬러들은 좀 진하게 해서 앞에서 봤을 때 이 네이프만 보이니까 덮었을 때 좀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컬러들을 해놨고, 위에는 좀 더 위빙 형식으로 트리트먼트 좀 더 섞어서 좀 더 연하게 진행했어요. 프렌치 베이지 컬러는 엄청 탈색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13에서 14레벨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예쁜 베이지 컬러를 연출할 수 있는 컬러예요. 특히 고무줄 없이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디자이닝 스프레이로 제가 애정하는 스프레이, 제 인스타에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가닥만 따도 되게 포인트 되는 몇 가닥 빼줄게요. 끝에 먹짐 현상은 어떻게 방지하나요? 라고. 사실 그런 것들은 고객님들이 너무 손상돼서 급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싫으시면 프로틴 같은 것들을 미리 먼저 뿌려주시고 발라주시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덜해요. 모발이 너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 LPP나 프로틴 같은 걸 뿌리고 나서 진행하거든요. 아니면 아까 파워버퍼 같은 것들을 올 바르고 그 부분에만 헹구기, 그러니까 내가 타임을 보기 한 5분? 10분 전에 그런 부분에만 파워버퍼를 뿌려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완화될 수 있어요.